핫한 2021년 전기차 사이클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어떤 차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지난번 영상 잘 보셨죠? 올해 나오는 신차 중에서 전기차를 손꼽아 봤고요. 그런데 저희가 영상을 너무 길게 만들다 보니까 두 개로 잘라서 전기차 따로 그리고 가솔린차 따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올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가솔린차 부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현대차에서 새롭게 출시한 차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아반떼 N이 있죠. 사실 아반떼 N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열광하셨습니다. 드디어 이런 차가 나오는구나. 내가 벨로스터 N도 있지만 사실 벨로스터 N은 해치백은 조금 무리수였어 라면서 구입하지 못하셨던 분들, 이제는 아반떼 N으로 한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과학이 될 것 같아서 살짝 걱정도 돼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벨로스터 N으로 뭐 과속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270km까지 간다고 하던데요. 뭐 소문에 그랬어. 270km. 야,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로는 한 250 이내겠지. 그래도 야씨, 그 말이 되나? 아무튼 굉장히 걱정도 됩니다. 아반떼 N이 나오면 다들 한번 밟아볼 거잖아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나. 200km를 그냥 훌쩍 넘는 차거든요. 야, 이게 공도에서 이렇게 나와도 합법이냐? 걱정이 되네. 네, 어쨌든 시승차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리뷰는 벌써 여러 번 나왔는데 국내 리뷰 도대체 왜 하나도 없는지, 왜 국내에 시승 기회를 안 주는지 참 아쉽고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2.0L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요. 275마력 정도 낸다고 하죠. 벨로스터 N하고 거의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벨로스터 N에 DCT 달면 서킷에서 천하무적이라고 하죠. 그런 정도로 아주 천하무적 자동차, 그리고 머플러에서 빵빵 터지는 소리가 나는 팝콘 튀기는 그런 자동차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에서 가장 기대되는 차는 사실 이 차입니다. 스타리아. 후면부는 지금 어지간히 다 공개됐어요. 앞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잘 모르겠어. 헤드램프가 너무 밑에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DRL이 이렇게 생겼는데 일자로 쭉 이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솔저 76야? 약간 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앞부분이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감이 잘 안 잡혀요. 가차님은 이렇게 그려주셨는데 DRL 부분이 확실히 다를 것 같아요. 창문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창문이 너무 커서 야, 이거 썬팅 비용 꽤 들겠다. 썬팅 업체가 적어도 이건 2배 받을 것 같아. 운전자가 거의 허리까지 보여요. 그럴 정도로 정말 넓은 창문을 갖고 있어서 야, 이게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희선 회장님께서 이동국 선수님의 은퇴식에서 이렇게 럭셔리 밴이라고 하고서 이렇게 주기도 하셨어요. 이동국 선수가 시승기 찍나요? 시승기 찍으면 대박 날 것 같은데 빨리 올려주시면 저희가 빨리 가서 댓글 남기고 슈퍼챗트 쏴드릴게요. 빨리 영상 좀 올려주세요. 동국이 형. 기아차는 올해 신차를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격이에요. 사실 현대차가 작년에 내놓은 거 못지않게 사실 기아차도 꽤 내놨거든요. 근데 올해 또 내놔요. 이게 슈퍼사이클이 계속돼. 지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한 2달에 한 번씩 신차가 나와요. 우선 제일 먼저 나오는 거 K8입니다. K7의 네이밍 K8로 바꿔서 출시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죠.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을 정도로 정말 많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자동차. 크기도 이전보다 훨씬 커지고 그랜저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지는 그런 자동차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저희 스파이샷을 찍는 저희의 스파이가 찍어온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아이폰으로 3D 스캔을 해보니까 5m 넘네요. 네, 5m 넘네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일단 실루엣도 지금 보시면 뭐가 떠오르세요? 제규어 XJ가 떠오릅니다. 제규어 XJ의 그 뒷부분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약간 뒷부분은 제규어 XJ가 떠오르고 앞부분은 약간 에스턴 마틴이나 마세라티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건 일단 실루엣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 퀄리티는 전혀 다른 문제니까 그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디자인이 굉장히 파격적인 것에다가 몇 가지 더 있죠. 여기 웰컴 라이트 기능을 무한질주 TV님이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라고 얘기하기도 했죠. 약간 반짝반짝반짝하는 요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참신할 것 같고요. 요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려나? 깜빡이 켜면 이렇게 켜지게 하나? 재밌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도 공격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연령대가 조금 높은 분부터 굉장히 젊은 분들, 스포티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디자인일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에 G90은 회사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타는 차였잖아요. 요즘 영앤리치라고 하잖아. 영앤리치가 타실 만한 자동차가 없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잔데 G90이나 이런 거 타고 싶진 않잖아요. 저만 해도 사실 G90 타면은
되게 기사 같을걸? 아닌가? 거기에 딱 포지셔닝하는 자기 오너 드라이버가 딱 탈 수 있는 자동차가 필요한데 그게 K8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쯤에 출시한다고 하니까 머지 않았습니다. 2달만 기다리면 나올 것 같아요. 스포티지 풀체인지가 나옵니다. NQ5라고 하죠. NQ5 이 차의 프론트 마스크 여러 가지로 노출됐는데 어쨌든 앞부분의 이 모양을 보면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감이 안 와요. 당최 예상이 안 되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전 세대보다 훨씬 커졌다는 거, 이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굉장히 공격적이라는 거, 이것도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의 헤드램프 너무 높아서 앞차한테 뭔가 눈뽕을 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눈뽕이 확실히 사라진 것 같습니다. 훨씬 낮아졌어요. 지금 스파이샷을 보면 아직 양산형이 아니라 약간 테스트카에 가깝다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스파이샷을 보면 헤드램프 부분을 숨기기 위해서 뭔가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대체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차님 예상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꼭 이렇게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꽤 비슷한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싼과 경쟁하는 모델인데요. 투싼의 디자인이 처음에 굉장히 참신했던 것에 비해서 빠르게 그 느낌이 식고 있거든요. 아마 이 차가 나오면서 뒤집히지 않을까? 투싼이 앞부분이 넓다고 생각했는데 좁게 보여요. 그게 왜 그러지? 디자이너의 어떤 의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투싼과 경쟁을 했을 때 어쨌든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자동차일 것 같습니다. 네, K3도 페이스리프트를 하는데요. 아반떼가 워낙 잘 팔리니까 K3가 페이스리프트를 하긴 하는데 사실상 이건 방어전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공격해서 아반떼를 능가하겠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기아차가 또 나와? 기아차 벌써 5개 나왔잖아요. 또 하나 나오는데요. 기아차 K9 페이스리프트입니다. 기아차 K9은 기아차의 플래그십이라고 할 수 있죠. 플래그십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사실 이건 전쟁 용어예요. 군함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동차를 배에 비유해서 군을 이렇게 형성을 하는 거죠. 군집을 형성하고 있으면 그 중에 기함이 앞에 딱 떠서 명량에서 보면 이순신 장군의 배에 깃발이 있잖아. 그래서 나머지가 그 배를 보고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이걸 보는 거죠. 거기서 깃발을 이렇게 들면 그 작전을 따라가는 거, 그게 플래그십이고, 그러다 보니까 K9이 플래그십 세단이에요. 그래서 기아차 전체를 이끄는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돼? 그러니까 왜 이렇게 플래그십이 왜 이래? 그런데 어쨌든 이 스파이샷을 한번 보면요, 기존 K9하고 틀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진짜 상품성만 놓고 봤을 때는 가치가 높지만 실제 판매량을 놓고 보면 이게 뭔가 싶죠. 페이스리프트가 어떻게 될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쌍용차도 신차를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지금 나오는 기사들 보면요, 사실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이렇게 차를 조립하고 있는데 그 생산 라인에 있는 부품을 부품사에서 와서 빼갔다고 해요. 부품을 빼가서 라인에서 조립을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냥 공장이 멈췄대요. 일단 많이 참았는데도 이게 비용을 제때 결제해주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차를 팔아야지 돈을 갚든가 어떻게 하든가 할 거잖아요. 일단 공장은 돌리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굳이 부품을 뺄 것까지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쌍용차 그리고 주변 회사들 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렉스턴 스포츠칸의 페이스리프트가 나온다고 하고요. 나올 수 있는 차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은데 쉐보레 콜로라도도 페이스리프트가 나왔으니까 이게 또 어떤 식으로 붙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가격대의 차이가 워낙 있기 때문에 사실 서로 경쟁이라든지 서로 영향을 끼치는 건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어쨌든 렉스턴 스포츠칸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 기대도 됩니다. 살짝 걱정되는 건 렉스턴 스포츠칸 나올 때 현대차가 산타크루즈를 혹시 우리나라에 내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산타크루즈는 직접적인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타크루즈는 이 트럭 베이,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이 트럭 공간이 객실 공간하고 분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산타크루즈는 아마도 화물차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승용차로 분류가 될 거라서 렉스턴 스포츠한테 뭔가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래도 이걸 살라나?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양쪽의 차들이 나름대로 장점이 있으니까 결과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죠. 네, 다음은 쉐보레입니다. 쉐보레는 올해 6종의 신차를 공개한다고 했어요. 쉐보레가 항상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죠. 올해 10종, 올해 20종 이런 식으로 뭔가 발표가 세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발표하려던 게
뭐의 페이스리프트였어, 아니면 뭐의 연식 변경이었어, 블랙 에디션이었어, 조금 뭐 이런 식으로 내놓기도 해서 약간 요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떤 거 6종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볼트 EV 페이스리프트 나오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공개한 맨로, 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볼트 EV 페이스리프트는 좋지만 이 디자인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맨로 같으면 이 디자인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나오는 차는 쉐보레 타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SUV 하면 뭐가 있어요? 뭐 당연히 팰리세이드나 뭐 에스컬레이드나 뭐 이런 거 떠올리실 텐데 그 차보다 훨씬 큽니다. 타호 하면 에스컬레이드, 타호, 유콘 이렇게가 다 같은 차예요. GMC냐 아니면 뭐 쉐보레냐 아니면 캐딜락이냐 이렇게 해서 세 개가 같은 차인데, 타호 같은 경우는 국내에 출시된 에스컬레이드보다 길죠. 그래서 타호 우리나라에 이거 주차할 데가 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할 분들은 하시겠죠. 일단 큰 차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일단 대형 SUV니까 디자인도 좀 크게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겠죠. 미국에서도 풀사이즈 SUV로 불리는 제대로 된 SUV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차 구입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주차장 사이즈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기 주차장에 이게 들어가는지 이걸 좀 확인해 보고 구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쉐보레 차들이 다 그렇듯이 가솔린만 들어올 거거든요. 미국산 자동차는 국내에 디젤이 못 들어와요. 왜냐면 디젤은 유럽형을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미국산 디젤은 미국에만 있습니다. 가솔린이 미국에서 나오는 거 보면 5.3, 6.2가 있어요. 6.2? 6.2 가솔린을 지금 탄다고? 야, 이거 살짝 걱정됩니다. 그죠? 많이 팔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꼭 이걸 많이 팔고 싶다면 3.0 디젤을 어떻게든 갖고 와야지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쉐보레 블레이저도 들어옵니다.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하고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트레일 블레이저 아니고요. 블레이저. 트레일 블레이저는 작은 애, 블레이저는 큰 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산타페보다 조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쉐보레에는 미드사이즈 SUV 이쿼녹스가 있는데 이게 나왔다가 지금 초반에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인기가 확 식어버렸습니다. 블레이저 빨리 나와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론칭하고 사람들 귀에 많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죠. 정말 썰렁한 한 해였는데 2021년 그보다는 훨씬 더 나은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그렇지만 2020년 자동차 업계에선 굉장히 화끈한 한 해였는데 2021년도 다양한 신차로 그 분위기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자산이 막 폭락하고 있네. 진짜 어처구니 없어서 어떻게 내가 가진 게 다 폭락이지?